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은 하이퍼 리퀴드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하이퍼 리퀴드에서 좀 재밌는 또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하이퍼 리퀴드는요, 주로 유동성 원천, 누구나 이제 USDC 제공 가능하고요. 마켓 메이킹을 대행하고, 그 다음에 유저들의 청산이나 거래 수수료를 보상하고 다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젤리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하이퍼 리퀴드의 젤리의 대량 수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었는데, 이 고래들이 이미 현물로 젤리를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에 있는 젤리를 올리면서 쇼 청산을 시켜 나갔고,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에 해당 청산 작업이 인수가 됐고, 거기에 이제 텔레그램에 따른 운동도 발생을 해가지고 숏의 비중이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이낸스 CEO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문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숏 포지션이 늘어나서 대란 손실이 누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에 따른 이런 움직임에 누가 좀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또는 또 의심스러운 마켓 활동에 따른 그런 추이를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하이퍼 리퀴드의 중앙화 문제와 거버넌스, 신뢰도, 리스크 관리 부분이 비판에 지금 휩싸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거래소들 쪽도 거의 다 이제 젤리를 상장시키면서, 그것도 특히나 숏 레버리지 비중을 좀 더 배수를 늘려가지고 상장을 많이 시켰던 것도 좀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을 하면서도 또 느낀 점이 뭐가 있냐면, 약간의 알트코인들은 미성년자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 왜냐? 사춘기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개발자 애들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달콤한 메시지를 엄청 많이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려 나갈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번 밈으로 작동이 되면 거래소 애들까지도 개입을 해서 약간 생태계 부분에 좀 미치는 영향 강도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하이퍼 리퀴드에 따른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주소가 이 점을 악용을 해서 현물로 매집한 뒤에 숏 포지션을 오픈 후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을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이퍼 리퀴드의 손실을 유도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하이퍼 리퀴드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버의 한 분 정도는 또 대량으로 많이 구입을 했다라고도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건, 지금의 거래량 상승 섹터 순위는 크로스체인 레이어 2, 그 다음에 IoT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다시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트럼프의 주요 발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건 또 다름 아닌 관세 부분이 앞으로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리서치 보고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에 따른 기대감을 좀 꺾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히려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데, 이제 슈퍼 301조 부분도 어찌 보면 트럼프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칼자루가 생각보다 무게 있는 칼자루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이게 그렇게 뭐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맞아보면 되게 아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세금 내는 시즌이다 보니까 세금 내는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좀 차익 실현 부분하고 손익통산을 같이 좀 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스탑 부분인데 게임스탑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재무부 추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든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많이 모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닉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25,000개 정도를 목표로 두고 계속 모아간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점이 마운트콕스 부분입니다. 이제 마운트콕스의 채권자 지급 기한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안 좋았던 9월 10월 달에 왜 하필 또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10월 31일 기준점은 마스터 플랜이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시기 때 왜 이제 지급 기한을 설정이 되었는지 참 운명 같은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을 많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약간 의심적인 눈초리로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코인이 나랑 어떻게 보면 혈육 관계가 아니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도 배신을 하지만 피를 나누지 않았던 애는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매번 의심하고 확인하는 형태에 따른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 저를 오랫동안 봐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을 같이 들어봤던 구독자님들은 분명히 왜 알트코인들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왜 이렇게까지 크게 나오는지 그리고 왜 그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유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지만 통상 요 시점에서도 이제 중간에 이제 시작의 입문을 좀 열었다든지 또는 어찌 보면 배워보고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돈은 어떻게 돈을 벌어왔던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알트코인을 내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 돈이 들어갔던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인파는 트렌드 기반에 있는 시점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이제 7월달 기준점으로는 뭐 도지나 그 다음에 트럼프에 따른 코인 발언이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뭐 어떠한 액션을 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점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무언가 얽혀서 한 번은 또 밈의 기반으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통상적으로 이 나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방어가 안 되면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생각보다는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조정의 깊이가 22년도 때만큼은 많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이거보다는 약간 반감되는 형태에 따른 약세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비트코인의 지난 8년 동안을 보게 되면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도 거의 따라가서 별로 안 좋았던 시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투자하실 때 잘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좋을 거냐? 누구는 이제 텍스, 누구는 또는 디파이, 누구는 뭐 다른 부분으로 이제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적은 돈으로 가성비 있으면서 청산을 당하지 않으면서 가져가는 방식은 ETF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델리티 쪽에서 솔라나 현물 ETF를 꺼냈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ETF 인기도는 이제 딱 정리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피델리티가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솔라나 기반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